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시장 정리와 더불어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 흐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장 등락부터 살펴보면은 오늘은 코스피가 0.38%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좀 더 살펴보면은 업종별로는 요런 전기가스 업종부터 시작해서 요런 업종들 돈이 들어왔어요. 시가총액별로는 중용주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철강, 금속 이런 업종들은 세력들이 팔았는데 전기전자 쪽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도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시장 돈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장은 지난 1월부터 코스피가 한 3000에서 32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돈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 52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 세력이 연기금인데 18조 6천억 정도 팔았고,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17조 2천억, 금융투자가 뭐 4조 3천억, 뭐 투신에서 4조, 보험에서 뭐 3조 1천억 정도, 사모펀드에서 2조 1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인들 빼고는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박스권 요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5조도 아니고 52조를 샀습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최근 한 2달 정도, 그러면 4월달부터 살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개인들이 한 15조 7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외국인 8조 7천억, 연기금은 3조 6천억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한 7조 8천억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기타계에서 많이 매도했어요. 한 2조.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것도 막 2조. 사모펀드에서 1조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개인들이 거의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별로 살펴보면은 개인들 대형주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42조 8천억, 뭐 거의 한 43조 정도 개인들이 대형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매도는 거의 대형주 쪽으로 몰려 있었네요. 17조 8천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13조 한 5천억 정도 대형주 쪽으로 매도했습니다. 중형주 쪽으로 보면은 금액이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1조 5천억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5천억, 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소형주 쪽으로 보면은 소형주는 개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뭐 기타계 외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4,600억 2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한 52조 정도 들고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싹쓸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는 뭐 6개월까지는 다 볼 필요 없잖아요. 한 최근 3분기 이렇게 보면은 일단 가면 개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서 무엇을 많이 샀나 보니까 일단은 거의 코스피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맞죠?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삼성, SDI, 삼성전기,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거 매수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통신업입니다. 세력들은 통신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업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면 예대 마진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채권 운영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볼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철강금속, 건설업, 유통업,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 최근의 세력들이 한 1분기 동안 이 매수한 업종들이 이게 정석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업, 보험업 괜찮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철강 금속도 괜찮죠. 건설도 괜찮고 또 앞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통업도 괜찮죠. 음식료 업종도 괜찮죠. 또 그리고 창고 업종도 괜찮잖아요. 운수도 괜찮고 자 이런 통신업도 괜찮고 이런 세력들은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뭐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제법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 타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세력들이 경기 민감주 많이 매수하고 있죠. 우리는 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금융업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도 많이 올랐고 현재 업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오르지 않은 업종들이 없습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뭐 박스권 시장 흐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른 것이 보험 업종이 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작게 올랐고 비금속 광물 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비스업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제법 많잖아요. 오르다가 이렇게 멈췄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그런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섬유의복 쪽도 많이 올랐고 수영주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은 업종이 없습니다. 운송장비는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대형주가 많으니까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고 운수창고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통업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게 올랐죠. 은행 요거는 뭐 워낙 다 금융업 쪽으로 지주사 쪽으로 가는 바람에 요건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종밀도 뭐 오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의약품도 올랐다가 지금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도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종이목재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종합주가 지수고 중형주, 정권주도 많이 올랐고 또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게 되면 철강금속도 이건 좀 많이 올랐다가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적당하게 떨어지면 이것도 추가 매수해야 되겠죠. 통신업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화학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와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철저하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업종 전반적으로 해서 분석한 걸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요 투자 비중을 전반적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앞으로 비중 확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 축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중형주하고 소형주 쪽으로는 비중 확대로 분석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요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비중 확대로 현재 분석되고 있는 종목이 건설, 금융, 보험, 점유, 의복, 운수, 창고, 은행, 음식료품, 의약품, 전기가스, 통신, 화학 이런 것들이 비중 확대라 돼 있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철강, 금속, 정권도 작년에 순이익이 엄청나잖아요. 오늘 보도 자료를 쭉 보니까 정권에서 20개 작년에 돈 번 게 우리 시중에 5대 은행 돈 번 거에 맞먹는다 이 정도니까 엄청나죠. 이 정권하고 금융지주하고 그 시가총액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사이즈가 다른데 정권회사에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쭉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 비중 확대로 분석되는 종목들 들고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미 비중 축소라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상황 봐가면서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쭉 살펴보면은 그래도 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요거는 기본 종목으로 정리를 쭉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세력들이 많이 사고 있는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보면은 LG화학, S51, 호텔신라, 대한항공, 신세계,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현대, 글로비스, KT, 아모레퍼시픽, 요건 최근 한 달 세력들이 매수한 겁니다. LG U+, CJ, 제일제당, 현대건설, 코웨이, KB금융, 기업은행,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 이런 종목도 쭉 이래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대충 뭔가 좀 보이죠. 앞으로 수출 관련 업종, 그리고 보복 소비 관련 업종들, 또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좀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여행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소비자도 제법 있고. 이런 세력들이 최근 한 달 요 매수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돈이 계속 풀리다가 중앙은행에서 그동안 이렇게 돈을 풀었다 아닙니까? 풀다가 정부에서도 계속 재정을 확대했잖아요. 정부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렸다 아닙니까? 그 덕분으로 지금 철강 가격이 엄청 많이 높잖아요. 물론 철강 가격 형성에는 중국 정부에서 좀 개입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호주에서 중국하고 지금 서로 한판 또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좀 철강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이전이 되기 위한 뭐 어떤 그 전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크게 넘어야 될 산은 가장 큰 것은 뭐 파산에 대한 위험이 되겠죠. 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당장 긴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긴축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위험들이 좀 있죠.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위험들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파산의 위험이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민간에서 돈을 늘려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종목들 좀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동안 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오른 것이 빚으로 오른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으로 올라온 것들이 한 방에 쭉 꺼질 수도 있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상황을 쭉 정리를 좀 해보니까 보복 소비 관련도 괜찮고 앞으로 금리 인상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고 여행도 괜찮고 뭐 비행기도 괜찮고 호텔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런 것도 우리가 쭉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면 못 사죠. 지금은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닥권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다른 건 다 가는데 바닥에 비실비실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종목이 이상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비실비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높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더 멀리 갈 걸 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몰빵은 좀 위험합니다. 하여튼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시중에서 현재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오늘도 그러면 수급이 좀 집중되는 종목들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20종목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오늘 돈이 그냥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리를 쭉 해보면은 지금 한국전력 요거는 한미 정상회담 영향도 좀 있겠죠. 일단 한국전력 요거는 뭐 경기 민감주도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되는 건데 요거는 뭐 우리가 원전 두산 중공업도 오늘 괜찮게 움직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원전 개발도 좀 해보자. 해외 원전 개발 그 관련 이슈도 있었다 아닙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HMM은 정말로 참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사람들 오히려 이제 너무 오르니까 뭐 좀 지겨워하더라고. 저거 진짜 그러니까 지겨워하는 사람들은 안 들고 있어요. 적당하게 다 팔아본 사람들이 좀시 오르는 게 좀 배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적은 끝내준답니다. 자, 일단 뭐 KT, LGU 플러스 이런 종목들 지금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좀 보면은 자, 다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런 거 요런 업종 있죠. 요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건 뭐 제가 오늘 시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쭉 살펴보고 따로 한번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 하락 반전이 이렇게 61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상승 반전이 드디어 이게 며칠 만에 한번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상승 반전이 좀 더 많이 찍혀야 시장이 가는데 지금 간만에 하나 찍혔습니다. 그게 바로 BH입니다. BH 나온 거 중간에도 몇 번 찍혔는데 이거는 뭐 한 방에 다 오른다는 게 아니라 분할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조금 오늘은 좀 특이하게 최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너무 하락하니까 좀 공포에 질려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신호가 떴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수 신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난 이렇게 변곡점에서 상승 반전 신호가 뜰 때는 그나마 주가가 낮은 때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종목들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간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시장에서 지금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딱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쭉 대충 정리되는 거죠. 여기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시장이 워낙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겨워할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르지 않으면 지겨워서 던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르면 오른다고 해서 또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각기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조금 올랐다가 던지고 지루하면 지루하다고 던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던집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은 던지는 데 자꾸 어떤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오래 보유할까에 방점을 찍고 들고 가야 됩니다. 오랜 기간 지나서 부자 된 사람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자지 사고 파는 거 많이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렌 버핏도 주식을 갖다가 오래 들고 있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 사니까 저런 큰 부자가 된 거지 맨날 사고 판다고 했으면 저런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뭐 어떤 금융자산의 주식 같은 거든지 보유의 관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